안녕하세요. 노마호태증권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부동산 대국민 담화에 대한 내용을 10분 안짝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퇴근해서 왔다가 내용들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다가 중간에 그냥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어제 바쁘셔서 내용을 못 들었던 분들은 오늘 짧게 핵심 내용만 파악해 보셔서 앞으로의 주택시장 마련에 대해서, 또 청약에 대해서, 그리고 공급 대책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전략을 갖고 가야 되는지 한번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제가 그냥 이걸 그냥 쫙 적어봤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드리기 전에 일단 참석자가 기획재정부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다음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경찰청장 이렇게 네 분이 오셨는데, 경찰청장은 전 처음에 왜 왔나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네 분 위주로 이제 주관을 한 자리고, 일단 새로운 어떠한 얘기가 나올까, 모든 분들이 이제 그걸 이제 궁금해했을 거고 관심을 갔을 거죠. 물론 저 역시 약간의 기대는 했었지만 뭐 결론은 뭐 사실 기대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잘 될 거라고 생각되는 지금 부분도 있고, 또 반신반의하는 또 그런 생각도 솔직히 양쪽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그냥 제가 그냥 쫙 적어놨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홍남기 부총리께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인트로 배경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올해 초에 어렵게 지금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 가격이었대요. 집값에 대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 초 어렵게 그것들을 지금 안정을 찾았었는데, 4월 이후에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해진 모습이다. 뭐가?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택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세와 매매는 이제 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이 세 가지를 명확한 기조로 부동산 대책을 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저도 이제 유심히 봤는데, 지금 정부의 기조는 누구나가 보더라도 명확한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국민들이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필요도 분명히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게, 야,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서민들이 굉장히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분명하고, 거기에서 서민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거는 담아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역할도 맞는 거고, 물론 정부의 기조가 지금 명확하기 때문에 일정의 우리가 방향을 따라가는 것도 당연히 그렇게 맞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것들은 지금 시장과 그리고 서민들이 뭐가 힘든지를 정확하게 정부에서는 알고 그거에 대한 액션을 해야지, 지금 정권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을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 임대차 3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각종 대책으로 간신하게 전세 가격 눌러놨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기조를 유지하는 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조를 지금 명확하게 계속 보이고 있고, 또 실수요자는 우리는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하게 할 거야. 이 세 가지는 명확해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대책을 잘 했어.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상기 신도시가 이제 1차가 시작돼서 될 건데, 봐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주택 공급이 시작될 거야. 우리 정부의 말이 맞을 거라고.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오늘 이제 상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지만, 청약에 대해서는 사실 반신반의한 거죠. 왜냐? 오늘 경쟁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청약 통장에 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아예 낮은 분들은 뭐 지금 특공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세종 자이더시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뭐 아무튼 이러한 얘기를 하셨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공감은 해요. 왜냐?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개인의 재산을 정부가 통제하고 그것들을 못하게 하고 억제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거죠.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서열이 나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은,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돌아가고 자연적으로 우리 스스로 뭔가 서로 이해하고 습득하고 해서 돌아가는 것과,
누군가가 통제하고 억제해서 가는 것과는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한 건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부동산 시장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 정책이라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한 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그거와는 그렇게 크게 방향성이 맞는 정책들은 살짝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약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 얘기한 건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주택 수급, 그다음에 기대 심리, 투기 수요, 정부 정책 뭐 이 중에서 어떤 하나 요소가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건 다양한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당연히 이렇게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 정책으로 부동산을 시장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 다변화된 거야.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물론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현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불만이 많아진 가운데 이게 지금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하나로 해결하자고 한다면 누가 이게 공감이 되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건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현재 정부의 역할, 그리고 가게의 역할, 기업의 역할, 각 포지션대로 그 시장에서 잘 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서 보면은 현 문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건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인정해야죠. 왜? 지금 이거는 지금 부동산을 거의 모르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실 수 있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게 신속히 공급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어요. 보다가 신속히 공급되는데 총력이 기울였다라면 공급 대책을 훨씬 더 이전에 냈어야 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뉘앙스를 저는 한번 보는 거예요. 물론 어떤 기업에 속하든 어떤 조직에 속하든 조직에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그 명분에 따라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느냐 아니면 욕을 하면서 움직이느냐. 이게 조직 생활할 때 그 차이잖아요. 그 뭐 이거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국가가 움직이는데 일반 시민들이 당연히 쫓아서 움직여야죠. 하지만 욕만 하고 끝나냐 아니면 욕을 하면서도 뭔가의 나름 동기부여가 되느냐 이제 이런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뉘앙스는 간접적으로 그래서 니네가 잘했다는 거야? 이제 이러한 반발 심리를 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건 과거 10년 평균 입주 물량이 46만 9천 호였어. 서울은 7만 4천 호였고. 그런데 올해 입주 물량이 각각 46만 호, 8만 3천 호였어. 그래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주택 공급이 안 됐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문제 없이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면을 보면은 이 얘기가 정확한 건 아니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는 가겠지만 그리고 2023년부터 매년 50만 호씩 그다음에 수도권에 30만 호씩 공급을 할 거라고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공약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정선 할 때도 공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역대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에 대해서 공약하면 그게 다 지켜지나요? 안 지켜지죠. 그리고 시간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믿지 못하는 거는 지금 정권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공급 계획을 세워버리면 이거 나중에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뒤엎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례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뒤엎은 것들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지금 우리는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앞으로 수도권에 30만 원씩 나올 거야 라고 하면 서민들이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신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집값이 오르는 거는 단지 수요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문제도 있다. 그게 뭐냐? 먼저 지나친 심리 요인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 관련 심리 지표가 시장을 이제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아니 당연히 어떠한 그 뭐야 투자를 할 때 심리가 당연히 작용되죠. 주식은 안 그런가요? 주식이 꼭 기업의 가치로대로만 정상적으로 움직이나요? 그럼 주식에서 작전 세력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심리 요인이 당연히 작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하지만 심리를 억제할 수 있는가가 우리가 그거는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만약 공급이 지금 이미 많이 풀렸어. 아니 그러면 죽었다 깨나도 심리가
심리를 그냥 알아서 자연적으로 억제가 되겠죠. 왜?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알아서 시장에서 해결될 거니까. 그러면 집값이 상승이 계속 못 된다는 걸 누구나 다 아니까요.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심리 요인으로 탓으로 돌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헌법 실거래가, 시장 교란, 기대 심리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지금 물론 투기 수요도 있고 불법 거래도 있지만 그건 시장이 굉장히 극소수예요. 물론 이러한 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잡아야죠. 이러면 안 돼요. 하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민 시장이 한 90%가 95%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시장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걸 때문에 자꾸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간은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주택 공급을 빨리빨리 하겠다, 그 다음에 시장 유동성 과잉 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데 이건 잘 모르겠고,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다, 이건 뭐 하셔도 이건 뭐 좋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서 안 된다 모두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뭐 막 얘기하다가 제가 듣다가 그냥 안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어떤 얘기들이냐면, 지금 공급이 많이 되긴 해요. 그런데 이 국토부 장관님 얘기 중에서 제가 이제 약간 그래도 약간 그냥 놀랬던 건 뭐냐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이 조금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전청약 관련돼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사전청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LH 분양에만 적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공공택지 민영주택하고 3080 도시물량 공급 등에서 이 사전 청약을 확대한다고 지금 하고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또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냥 오늘 핵심을 하나 짚어보면은,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계속 공급 물량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봐도 신규 택지가 어 얼마나 됐죠? 신규 택지가 제가 봤을 때 63만 호 될걸요? 그 다음에 84 대책에서 공공 참여형 공유 재건축 도입,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 활성화, 요게 아마 한 7만 호. 그 다음에 2사 대책에서 수도권에 34만 호. 그래서 한 106만 호가 된다고 이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대로만 되면 너무나 좋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무서운 건 말대로도 안 될 수 있을 뿐더러 그 시기가 언제인지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거고, 지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전청약이 민간 아파트까지 민간 분양까지 확대되면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금융위원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DSR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DSR. 그러니까 DSR에 대해서 옥죄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 이 DSR 관련돼서도 지금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많이 쪼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대출 규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가계대출이 이미 증가해서 한 8에서 한 9%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그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반기에는 3에서 4%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반기에 무조건 대출 쪼인다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뭘 얘기해 드렸냐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대출이 안 되시는 분들. 근데 이것도 제2금융권의 DSR 규제를 빨리 쪼여버리면 돈이 필요한 분들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돈이 필요하시면은 제2금융권에 지금 가능한 곳을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내용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뭐 적으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아무튼 정부의 기준 명확해요. 앞으로 1년 동안 또 뭔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규제에 대한 것들을 계속 더 강력하게 내놓고, 특히 대출에 대한 거를 더 옥죄할 건데,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뭐 욕을 해서 달라지는 건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사전 청약이 민간까지 확대되는 거에 일단 거기에 이제 지금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기회를 찾으면 저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청약이 아니라 지금 매매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출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쪼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움직여서 내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대국민 담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정리해봤습니다. 아무쪼록 뭐 너무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뭐 되는 걸 찾아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저도 오늘 보면서 뭐 보다가 그냥 안 적어버렸어요. 이거 뭐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래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쪼록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뭐 찾으면 되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심리 억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